안녕하세요. 첨단 기술, 그리고 국가 안보, 이 두 가지 거대한 축을 움직이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있죠. 네, 바로 히토류 자석입니다. 네, 바로 그 히토류 자석인데요. 오늘은 이 강력한 자석의 공급망, 특히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재편 움직임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최첨단 무기까지 정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죠. 그렇죠. 모든 것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래서 산업의 비타민 이런 별명도 있고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에너지 퓨얼스하고 또 벌칸 엘리먼스라는 두 미국 기업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MOU 체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양회각서 MOU 체결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히토류 자립을 향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기업의 만남이 뭐 단순히 개별 회사의 성장을 넘어서서 미국 전체의 기술 자립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전 세계 공급망 지형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그 양해각서 MOU 내용부터 좀 명확히 짚어보죠. 핵심은 에너지 퓨얼스가 미국 땅에서 직접 생산한 고순도 히토류 원료를 벌칸 엘리먼스에 공급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게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내에서 생산된 원료라는 점, 그게 중요하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히토류인가요? 그리고 이걸로 뭘 만드는 건가요? 주로 이제 고성능 연구자석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료들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경이토 산화물, 특히 네오디뮴 피라세오디뮴, 그 NdPr 산화물 하고요. NdPr? 네. 그리고 중위토 및 중후이토 산화물, 그중에서도 디스프로슘, DY 산화물이 핵심 공급 품목입니다. NdPr은 자석의 힘을 강하게 만들고 DY는 이게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NdPr, DY.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이군요. 그 전기차 모터나 풍력 터빈 같은 고성능 자석에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원료들은 언제쯤 공급될 예정인가요? 목표 시점은 2025년 4분기로 잡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네, 비교적 가깝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원료의 출처인데요. 조지아주하고 플로리다주에서 채굴되는 모나자이트라는 광석에서 이걸 추출합니다. 모나자이트. 이름부터 좀 희귀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광물이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모나자이트가 NdPr 같은 경이토류도 물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희소하고 가치가 높은 DY 같은 중위토류, 중후이토류까지 비교적 높은 농도로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광물 자원으로 꼽히죠. 근데 다만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방사성 원소인 토륨 같은 걸 좀 포함하고 있어서 이걸 처리하려는 전문적인 기술하고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광물이 아니네요. 처리 과정이 좀 까다롭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에너지 퓨얼스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장이라는 곳을 운영 중입니다. 화이트 메사 공장. 네, 이 시설이 현재 미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모나자이트 광석을 상업적인 규모로 처리해서 히토류 산화물을 분리하고 정제해낼 수 있는 곳이에요. 상업적 규모로요? 네, 상업적 규모라는 건 뭐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산업 수리에 맞춰서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미국 유일의 상업적 모나자이트 처리 시설이라,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자산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지니겠는데요. 그럼 에너지 퓨얼스가 생산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벌칸 엘리먼츠는 이 귀한 원료를 받아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벌칸 엘리먼츠는 일종의 가공 및 최종 사용자 연결 역할을 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에너지 퓨얼스로부터 공급받는 NdPr, DY 산화물의 품질을 아주 엄격하게 검증할 계획이고요. 품질 검증 중요하죠. 네, 히토류는 순도가 최종 제품 성능을 좌우하니까 2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품질이 만족스러우면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 협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인 거죠. 품질 검증 후의 장기 계약.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핵심이네요. 그럼 벌칸 엘리먼츠가 이 원료들로 최종적으로 무엇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디에 공급하게 되는 건가요? 벌칸 엘리먼트는 이 고순도 히토리 산화물을 이용해서 혹은 이걸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들과 협력해서 최종적으로는 고성능 연구 자석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아하, 근데 이 자석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요. 전기차 구동 모터, 풍력 발전기 터빈은 물론이고 정밀 유도가 필요한 국방 무기 체계, 첨단 로봇의 관절 부위, AI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정밀 제어 부품, 군사용이나 상업용 드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소비자 전자기기까지. 와, 그야말로 현대 첨단 산업의 어떤 혈액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와, 진짜 안 쓰이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국내 공급망 구축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더 큰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협력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배경은 바로 중국 의존도 탈피입니다. 아, 역시 중국이군요. 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가공 및 정제 능력의 약 85% 정도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85%요? 네.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 차원은 넘어서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야, 85%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상상하기로는 만약 중국의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을 그냥 멈춰 세울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뻔한 사건도 있었고요. 과거에 중국이 외교적 마찰을 겪던 국가를 상대로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이렇게 만지작거린 적이 있었죠. 아, 그랬었죠. 네. 만약에 중국 내 생산 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정치적, 외교적 갈등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전략적으로 통제한다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와 안보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차 생산 라인이 멈추고 최첨단 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국방 시스템 유지 보수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이 잡히는 셈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 잠재적 위험 때문에 미국이 자체 공급망 구축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 거군요. 그럼 이번 에너지 피어스와 벌칸 엘리먼츠의 MOU는 단순히 두 기업의 파트너십을 넘어서 미국이 추진하는 거대한 히토류 독립 선언,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미국 내에서 히토류 원광을 채굴하고 그걸 정제해서 산화물 형태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금속 합금과 최종 자석 제품, 매그넷까지 생산하는 완전한 국내 공급망, 이른바 마인 투 매그넷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마인 투 매그넷? 네, 이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에너지 퓨얼스가 마인 투 옥사이드 부분을 담당하고 벌칸 엘리먼츠가 옥사이드 투 매그넷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마인 투 매그넷? 목표가 상당히 야심찬데요. 만약 이게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중국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것 이상으로 말이죠. 물론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겠죠. 이건 곧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고요. 네, 그렇죠.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건 미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 국방 분야에서도 핵심 부품의 공급 차질 위험을 줄여서 국가 안보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 내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관련 기술 개발이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오랫동안 좀 낮은 비용으로 시장을 장악해 왔잖아요. 기술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이 가능할까요? 아까 에너지 퓨얼스의 화이트 메사 공장 외에 벌칸 엘리먼트 쪽에서도 뭔가 혁신적인 기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벌칸 엘리먼츠는 히토류 분리 및 정제 과정에서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네, 이게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용매 추출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장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 용매 추출 방식보다요? 화학 시간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나은 건가요? 그 전통적인 용매 추출 방식은 다량의 화학 약품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상당한 양의 폐수와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환경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크로마토그래피 기반 기술은 화학물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또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는 이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희토류 같은 금속 분리에 대규모로 적용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기술적인 난도도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하. 하지만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벌칸 엘리먼츠가 이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 규제를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는 생산 비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단순히 더 깨끗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더 싸게 만들어서 중국의 어떤 저가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전략이라도 성공하기 어려우니까요. 정확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 이게 미국 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벌칸 엘리먼츠가 이렇게 혁신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중국 중심의 시장 구조에 균열을 내고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이네요. 양사 CEO들의 발언에서도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나요? 그들은 이 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양사 CEO 모두 이번 MOU가 단순한 일회성 계약이 아니다. 미국 내 희토리 자석 공급망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언에는 단순히 기업 이익을 넘어서는 어떤 더 큰 목표의식 같은 게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벌칸 엘리먼츠 CEO 같은 경우는 이번 협력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공급망을 다시 미국 땅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네. 단순히 원료를 확보하는 걸 넘어서 미국의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죠. 에너지 퓨얼스 CEO 역시 이 MOU가 양사 간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중요한 첫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미국 내 희토류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두 기업의 리더들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단순히 사업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 이런 사명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요. 이쯤 되니까 이 MOU가 정말 두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큰 그림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움직임은 미국 정부하고 민간 기업이 정말 합심해서 글로벌 희토류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아주 광범위한 전략이 일부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네, 최근 미국 정부가 국방물자 생산법 DPA 같은 걸 통해서 자국 내 희토류 생산이나 가공시설 구축에 자금을 지원하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을 통해서 전기차 같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들, 이게 모두 이런 큰 그림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국가 핵심 역량을 강화하려는 어떤 총체적인 노력인 셈이죠. 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민간 기업의 혁신 노력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는 구조군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테고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도 점점 더 부각될 텐데 그러면 이런 미래 산업에서 희토류 자석의 역할은 정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희토류 자석은 단순히 현재 첨단 기술을 지탱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핵심 소재입니다. 따라서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그 어떤 나라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겁니다.
미국 내에서의 이러한 투자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맥락과 그 중요성이 아주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에너지 퓨얼스와 벌칸 엘리먼츠의 협력, 이 MOU 체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번 MOU는 미국이 오랫동안 의존해왔던 중국 중심의 희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서 자국 내에 독립적이고 좀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그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자 이정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공급망 구축의 첫 삽을 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미국의 전략자원 확보 역량이 강화되고 또 첨단 산업과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미국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비용 경쟁력 확보, 환경 문제 같이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에너지 퓨얼스와 벌칸 엘리먼츠의 협력이 단순한 두 기업 간의 계약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자립과 안보 강화, 그리고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지형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땅에서 희토류를 캐내고 정제하고 최종 제품인 강력한 자석까지 만들어내는 완전한 자급자족 시스템. 이걸 구축하려는 어떤 담대한 계획의 첫걸음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출퇴근길에 이용할지도 모르는 전기차,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들,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네. 또한 국제사회에서 자원을 둘러싼 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국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창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희토류 공급망 자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경쟁적인 노력이 미래 기술 발전의 속도나 결국 여러분이 일상에서 누리게 될 기술의 가격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시간을 내어 한번 전망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